자, 마지막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면 오늘 헌재에서 여러 이제 그 선고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 이게 사실상 그 개정된 여객운수법을 금지한 그 내용인데 위헌 여부를 오늘 헌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선고에 지금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요. 예. 향후 이 미칠 파장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타다가 어떤 서비스고 지금 헌재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고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타다 서비스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진행이 됐었던 서비스고요. 일종의 택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택시와 다른 점은 이제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크게 다른 지점. 그리고 결제 방식이 자동으로 등록된 카드로 바로 된다는 점. 예. 이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초의 이 타다가 국민들에게 또는 서울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은 승차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타다가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애용되자 택시협회에서 즉각 나서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논쟁이 불거졌을 때 승객들이 택시가 아닌 타다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민원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택시협회나 택시 노조에 들어가는 민원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스스로 긴장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흔히 말하는 집단적인 기득권과 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택시협회들이 나서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살펴보면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승합 자동차를 임차할 때 6시간 이상 대여가 안 되도록 하고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항과 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은 승합차를 이용하는 타다만 핀셋으로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래서 타다 금지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타다 측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타다 측의 그 내용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르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요.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어렵죠?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어느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 사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 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일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굉장히 헌법에 많은 권리가 있고 행복추구권이라든지 뭐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근데 이거를 헌재에서 어떻게 봐줄지는 그때그때 이제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법리적으로만 어떻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 위헌 자체가 쉽게 나오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결국에 같은 법 시행령 예전에 이 시행령에 승합차가 11인에서 15인 정도의 정원이면은 이 차를 렌트를 해줄 때 운전사를 같이 보낼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타다는 이렇게 초단기로 굉장히 짧게 렌트를 하는 거다. 이거는 택시와 좀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1심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는 바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 이렇게 초단기 렌트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걸 변경을 하면서 또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게 반드시 위헌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위헌이 되려면 이거를 이렇게 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거의 위헌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타다에서 만약에 동일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허가를 받는다든지 조금만 형태를 바꾼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위헌이 쉽게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결론 위헌으로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을 주셨는데 타다 운영사에서는 법 개정이 된 뒤에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했고 또 그리고 희망퇴직 그리고 차량 매각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헌재가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낼 경우를 가정해 보자면 타다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들이 이전처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법률 다툼이 되어버렸지만 이걸 이용하는 또는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보다 편리한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 이 맹점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결과로 나오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택시 운전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대규모 시위를 할 때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네. 우리의 그 생명 박탈권을 타다가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법으로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타다 운전자도 사실은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또 이 직장을 모두 대규모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운전자 중에 일부는 택시 운전사를 하다가 개인 택시를 운영하다가 너무 사업 수지가 안 맞아서 그 일정 정도의 월급을 보존해주는 타다로 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택시 업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과 허용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타다라는 회사를 응원한다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한쪽이 택시 노조라든지 또는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나온다면 또 이제 국민들 이걸 이용했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반발하고 이 법은 결과적으로 이제 집단 이기주의다. 택시 노조처럼 집단적으로 뭉쳐서 국회의원들한테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사람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걸 이용하는 것은 국민인데 왜 우리의 권익은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재용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개정 전 법에 따라서 불법 운영을 했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8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요. 아마 오늘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8월 항소심도 영향을 좀 받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개정 전 법이기 때문에 네. 이 개정 전 법을 위반했느냐 여부이지 이게 개정 후에 뭐 어떻게 됐고 위헌이 됐다라고 해서 이 개정 전 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은 과연 개정 전 법을 어겼느냐이기 예.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될 것이고 1심에서 이제 소카 전 대표, 이 대표와 그리고 또 VCNC라고 이 자회사의 전 대표 둘 다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은 이제 1년 구형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별다른 좀 이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큐브는 세 가지 주제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